이제 진짜 자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단열재마다 자르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PF 보드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저것 다 실험해봤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단면을 깔끔하고 쉽게 자르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도구는 쇠톱입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것이어야 걸리지 않고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톱날도 작아야 뜯기지 않고 단면을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PF 보드는 압출법 단열재가 아니니까 아이소 핑크를 자를 때 사용하는 열선 커터기로 자르면 안 됩니다. 잘리지도 않을 뿐더러 타기만 하니까 PF 보드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톱이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할 수 있어야 잘리니까 남은 단열재를 밑에 놔두고 그 위에 자를 단열재를 놓은 다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릅니다. 이때 중요한 거, 쇠톱은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수직이 아닌 상태로 자르면 단열재도 수직이 아니게 잘리게 되니까 신경 써서 잘 잘라줘야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단열재를 이렇게 수직으로만 재단할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단에는 직선 재단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편의상 붙여본 명칭이지만 직각 재단도 있습니다. 보통 단열재 시공하는 장소에 이렇게 창문이나 방문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위에 단열재를 붙여야 할 때 재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각 재단도 마찬가지로 자를 부위를 마킹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 앞서 배웠던 것처럼 단열재를 우선 갖다 댑니다. 그리고 재단해야 될 부위를 마킹한 다음 마킹한 점에서 직선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교차되는 부위까지만 재단을 해주면 됩니다. 재단하는 방법은 배웠던 대로 재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바닥이 수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을 보완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배웠던 것처럼 단열재를 갖다 대는 것까진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킹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재단을 해줍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톱질을 할 때는 톱날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수직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 이것만 유의해서 잘 잘라주세요. 세 번째 방법, 이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안 되는 상황, 바로 톱질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사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레벨기는 자동으로 수직과 수평을 잡아주는 공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단열재를 바로 갖다 대지 않고 레이저 레벨기를 재단이 필요한 부위에 맞춰줍니다. 레이저 레벨기가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단열재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단열재 위에 표시된 레이저 선을 그대로 따라 긋고 역시 배웠던 방법 그대로 재단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면 직각 재단을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열재를 붙일 부위가 직각이라고 해서 단열재를 꼭 직각으로 재단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보면 직선 재단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단열재를 수직으로 한번 잘라 붙이고 수평으로 한번 잘라 붙이면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렸을까요? 석고보드나 기타 재단이 필요한 마감재의 경우에는 직선 재단 한 가지로도 충분할 겁니다. 다만 단열공사 특성상 기밀이 최우선이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직으로만 단열재를 잘라 붙인다면 아무래도 단열재의 연결 부위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번거롭고 어려운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단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틈새만 없게 시공한다면 직선 재단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PF 보드에 관한 두 가지. 첫 번째,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PF 보드 단열재는 이렇게 앞면은 부직포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 뒷면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 판매처에서는 분명히 알루미늄으로 된 면을 벽면 쪽에 바라보게 시공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시공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안 되니까 아까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직포 같은 소재로 된 면이 벽면을 바라보게끔 시공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PF보드는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안 거예요. 건물 밖에서 단열 시공을 하는 용도의 제품은 AG라고 부르고, 건물 안에서 단열 시공을 하는 내단열 용도는 AA라고 하네요. AA는 양면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품 구입도 잘못하고 시공도 잘못했네요. 예라이.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건데 재단을 하고 나면 온몸이 따갑습니다. 샤워를 2번, 3번 해야지 따가움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분이 열 경화성 수지라는데 희한하죠? 아무튼 할 수 있다면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일회용 보호복이라도 입고 작업하시고, 기본적으로 모자, 마스크, 보호안경은 무조건 필수. 아셨죠?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저도 같은 방법으로 제 방과 거실에 모두 시공했어요. 저는 비록 잘 몰라서 이상하게 시공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똑바로 시공하기. 근데 천정은 BT 아시바가 있어도 벽면을 바라보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어요. 그건 마치 엎드려 뻗쳐와 대가리 박아 정도의 차이. 천정 작업할 때는 3인 1조로 하면 힘듦이 반이 되니까 누구든 꼭 섭외하세요. 근데 단열재를 구입할 때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할지 잘 모르시겠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안이라는 걸 보시고 각자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적합한 단열재 두께를 정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 링크를 설명란에 넣어놨습니다. 까먹을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까 단열재 못을 사용하면 열교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이걸 보완하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이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우리 배웠죠? 폴리우레탄 폼이 단열재처럼 열을 적게 통과시키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패스너 안쪽으로 폴리우레탄 폼을 뿌렸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도 괜찮을 만큼 마르도록 기다렸다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압축한 다음에 이 과정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했어요. 저는 단열 시공하는 데만 한 40일 정도 쓴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안 걸릴 텐데 제가 워낙 그 열정 넘칠 때니까 엄청 유난스럽게 막 했었거든요. 조금만 뭐 잘못됐다 싶으면 막 다 뜯어가지고 다시 시공하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진짜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잘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에피소드 마지막 편에 그 열 화상 카메라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한번 구해가지고 실제로 뭐 단열이 얼마나 잘 됐는지, 뭐 열교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보여드리는 뭐 콘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전기 배선, 목구조틀 짜는 거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꿀팁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